자, 신경계통 펑셔널 뉴런의 마지막 부분인 바로 림빅 시스템인데요. 림빅 시스템은 여러 가지 부분, 즉 테렌세팔론과 그 다음에 디엔세팔론, 미드브레인까지 많은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어지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하게 기능을 따진다면 이제 기억과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주로 기억에 담당하는 부분이 바로 히포캄팔 포메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서를 담당하는 부분은 뭐 아미글달로이도 있겠고, 또 이제 하이포살라무스 있겠고, 여기서는 대체로 하이포살라무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부분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같이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것인데, 이같이 여러 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딱 잘라서 말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인 히포캄팔 포메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히포캄팔 포메이션의 성분을 본다면은 먼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포캠퍼스 프라퍼, 덴테이 자이러스, 서비클룸인데 이 세 부분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 해부학적으로 본다면은 이 템포럴 로베 안쪽에 말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이 꼬여 있는 것이 마치 이집트의 신인 이 암몬, 뿔처럼 보인다 그래서 암몬 손이라고 불렀는데, 이 암몬 손을 갖다가 라틴어로 바꿨더니 코르누 암모니스가 돼서 약자로 CA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약자로 CA1, CA2, CAC라고 부르는 그러한 영역이 이 히포캠퍼스 프라퍼에 생겨되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사실 바깥쪽에 여기 해당한 부분은 사실 덴테이 자이러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행부가 이게 바로 서비클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이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을 다 합해서 우리가 히포캠팔 포메이션, 해마 형성체라고 합니다. 자, 위치를 본다면은 제가 제 템포럴 로비 이렇게 있다면은 이 템포럴 로비 안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깊이 숨겨져 있는 부분, 요 부분이 바로 이제 히포캠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려야지만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옆에 이제 레트럴 벤트리클이 관찰이 됩니다. 히포캠팔 포메이션의 포메이션은 층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대면 피질은 6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계통 발생이 오래된 층인 히포캠팔 포메이션의 경우에는 3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히포캠퍼스하고 서비클룸의 경우에는 몰리큘러 레이어, 피라미달 레이어, 폴리모픽 레이어 되어 있고, 덴테이 자이러스의 경우에는 몰리큘러 레이어, 그레뉴럴 레이어, 폴리모픽 레이어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가운데 층이 그레뉴럴 레이어냐 피라미달 레이어냐 하는 건데, 여러분의 경험상 그레뉴럴 레이어는 주로 이제 입력을 받는 부분이고, 피라미달 레이어는 주로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는 부분이 되겠죠. 출력부, 입력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덴테이 자이러스로 주로 입력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피라미달 레이어가 있는 이 히포캠퍼스, 즉 CA1, 2, 1, 2, 3 세 분을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정보가 나가는 것도 있는데, 이걸 순환을 하면서 자꾸 이제 기억이 유지되는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력부를 우리가 본다면 특별히 이제 클래시컬 트리시냅틱 패스웨이라 그래가지고 먼저 엔토리날 콜텍스, 바로 이 부분, 히포캠퍼스가 막 시작되는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 부분으로 거의 대부분의 외부의 정보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정보들은 바로 이 덴테이 자이러스에 있는 그래뉴럴 셀로 이와 같이 이 섬유를 보내서 1차적으로 정보가 덴테이 자이러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퍼포런트 패스라고 합니다. 이 중간에 있는 여기를 갖다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퍼포런트 패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뉴럴 셀의 엑소는 바로 이제 이 피라미달 셀의 CA23의 피라미달 셀로 엑손을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모시 파이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입력된 정보를 이제 출력 정보를 보내는 것이죠. 이제 그림이 잘못됐는데요. 이제 이쪽으로 안쪽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고요.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피라미달 셀로 정보를 보내면 이 피라미달 셀들은 다시 CA1의 피라미달을 다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달 셀과 피라미달 사이 정보 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좀 더 강화가 되는 거죠. 이 섬유를 우리는 쉐이퍼 콜레터럴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세포들이 이제 그 산소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 세포 산소가 모자라면 이 세포들의 문제가 생겨서 기억이 잘 형성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세포들은 이제 인접한
엔토리나 콜텍스 가까운 곳에 있는 서비큘럼으로 정보를 보내서 다시 이제 회전 순환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가 좀 더 강화되어서 지식 기억의 상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입력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보통 이제 의미 있는 기억,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런 강의 같은 내용들, 이런 의미 있는 기억들은 보통 네오콜텍스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각, 청각, 그다음에 이런 아주 정밀한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이들은 방금 얘기한 관통로, 그다음에 또 하나의 경로인 백색로를 통해서 바로 덴테이 자이러스에 있는 그래놀스를 갖다가 이것이 CA1, CA2, CA3에 있는 피라미드로 이동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좀 더 정확한 그런 어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닌 것들도 이와 같이 여러 곳에서 기원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거는 이제 포닉스라는 구조를 통해서 원래 포닉스는 출력부인데 비해 일로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히포캄팔 포메이션으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포닉스는 대표적인 히포캄팔 포메이션의 이 출력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00만 개 정도의 마일리네이션 된 엑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히포캄팔 포메이션 나와가지고, 그래서 주로 대표적으로 여러 군데로 돌아가는데 대표적으로 하이포살라무스의 만미나리 바디에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여러 가지 중간 구조에다가 섬유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돌아가지고 앞으로 와서 만미나리 바디에서 끝나는 섬유가 바로 포닉스고요. 이거는 좌우의 섬유들이 교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그 기억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페이프츠 회로의 모시도인데요. 처음에 페이프츠는 이것을 갖다가 이모션, 정서를 유발하는 회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정서보다는 기억에 관한 회로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아까 본 것처럼 엔토니안 에어리어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들이 퍼포런트 패스와 엘비아 패스를 통해서 히포캠퍼스로 이제 정보 전달되면은 히포캠퍼스 안에서 아까 얘기한 회로를 거친 다음에 출력부인 포닉스를 통해서 마밀라리 바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밀라리 바디에서는 이제 살라무스를 통해서 마밀로 살라믹 트랙트를 통해서 살라무스를 보내게 되는데, 살라무스에서는 다시 이제 데네 피질로 가서 데네 피질에서 특히 싱귤레이 자이러스라고 하는 림빅 로브를 통해 가지고 다시 엔토리나 에어에 들어오는 이러한 회로를 통해서 기억이 형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외에 이제 정서에 관여하는 중요한 부분인 하이포살라무스인데요. 하이포살라무스는 꼭 정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장 기능, 엔도크라인 펑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서드 벤트리클을 보면은 이 살라무스가 있고, 이 살라무스의 아래쪽에 하이포살라믹 그루브가 있고요. 이 그루브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것이 하이포살라무스입니다. 아까 방금 얘기한 마밀라리 바디라든지 또 피치털에 연결되어 있는 튜버 시네레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이포살라무스의 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많은 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건 바로 하이포살라무스 연결인데요. 하이포살라무스 연결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내장 감각이 와서 도달할 되는 곳입니다. 하이포살라무스는 내장 감각을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장 감각이 들어와서 들어오는 경로는 바로 에이센딩 비세랄 파이버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브레인스템에서 배웠던 뉴클리우스 솔리타리우스, 바로 비세랄 아이퍼런트 파이버가 들어오는 곳이죠. 여기서 이제 도살 롱지티날 페시큐러스라고 하는 섬유를 통해서 하이포살라무스로 전달이 됩니다. 내장 감각을 받아들여서 하이포살라무스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 외에 이제 코텍스나 세레브랄 코텍스라든지 또한 다른 정서 중추인 아미그달로이 바디에서 들어오는 섬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디알 포브레인 번들, 스트리아 터미널리스, 벤트럴 아미그달로 후가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또 이제 히포캄팔 포니션에 오는 포닉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밀라리 바디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이제 대뇌 피질에서 온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공포감 같은 것에 오는 내장 반응, 또 뭐 앵자이어티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내장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일으키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어떤 걸 예측한다든지, 또 어떤 무슨 우려함이 있다든지, 또는 불안 장애가 있다든지 할 때 이런 걸 통해서 하이포살라무스에 이제 정보를 도달하는, 그 영향이 도달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하이포살라무스는 내장 반응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바로 아까 봤던 도살 롱지트럴 파시큘러스라든지 미디얼 포브레인 번들을 통해서 다시 브레인스템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걸 보면요, 이 미디얼 포브레인 번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콜텍스 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티아 터미나리스 온 섬유도 있고요. 포닉스에서 온 섬유도 있고요. 좀 그렇습니다. 내려보는 섬유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브레인스테럼 섬유가 두 개가 있는데 바로 미디알 포브레인 번들의 일부하고 그다음에 역시 도살 롱지트럴 파시큘러스 내려보는 섬유도 있습니다. 이 두 섬유 둘 다 올라가는 섬유도 있고 내려가는 섬유도 있는데 내려가서 이제 브레인스템 주로 레티큘러 포메이션에 영향을 주면은 이들이 이제 자율신경계통에 영향을 줍니다. 자율신경계통은 이제 내장의 운동 반응, 뭐 소화라든지 또는 배설이라든지 심장 박동 이런 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게 되면은 뭐 앵자이티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면은 이런 내장 반응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경로가 바로 이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탈라무스로 가는 아미노사라믹 트랙트라든지 그 여러 다른 경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포탈라무스의 기능을 본다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항상성을 유지하는 엔도크린 펑션, 그래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ADH, 옥시토신, 다음에 피추이타리를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들도 분비를 합니다. 그게 이제 방금 얘기한 어떤 오토미 센터가 되어서 비세랄 펑션을 작용을 하고요. 또 이제 수면과 각성, 또 이모션, 뭐 포식 또는 이제 뭐 포만감 이런 것들의 중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인맥 펑션도 담당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오로지 클락의 기능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이제 히포캠퍼스와 하이포탈라무스의 기능을 요약한다면은 주로 이제 림빅 시스템의 주된 기능은 이모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정서적 반응, 주로 이제 아미그달라든지 또는 프리프론탈 콜텍스, 아까 얘기한 피네스 게이지처럼 하이포탈라무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정서에 관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은 아까 얘기한 히포캠퍼스에서 이제 기억을 담당하고 학습을 담당하죠. 이 기억과 정서는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대부분은 정서적 반응이 매우 강한 것들, 우리가 정서적으로 많은 감정 반응이 격했던 것이 기억이 잘 됩니다. 이건 이제 감정의 채색, 이모셔널 컬러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주 강한 감정을 느꼈던 뭐 기쁘던 슬프던 간에 이런 것들은 기억이 잘 됩니다. 동물 같은 경우에 이제 아주 무서운 맹수에게 쫓겼던 기억들은 오래 남아야지 그 동물의 생존에 도움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기억이 잘 강한 것들을 우리 뇌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감정이 강했던 걸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주로 림빅 시스템이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급하게 일단은 너무 끝나서 죄송한데요. 혹시 여러분이 뭐 질문이 있다면은 제 이메일 덱스트린 CKUACKR로 질문을 하시거나 그러시면 제가 다른 데까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